끝날 때 상한가겠네요. 김건우 기자 2스톱으로 10%라고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보안주들이 또 한번 또 시끄럽게 또 많이 오를 것 같네요. 한 번 공격이 시작되면 또 공격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2차, 3차 공격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자, 오늘 탐험은 상당히 좀 불편한 얘기인데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고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꿔가는 게 맞는 건지 그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소액주주분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삼목 S폼입니다. 옛날 삼목 전공이라는 회사인데 자, 이 삼목 S폼이 좀 어떤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이성훈 씨라는 전업 투자자가 5% 지분 공시를 하면서 경영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관계사인 삼목 S폼의 대주주인 김준년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SM이 김건우 기자. 예. SM 엔터테인먼트가 아니고 SM이에요. SM. 어느 게 더 먼저 설립됐죠? 전자가 훨씬 더. 저 SM은 2007년도인가 설립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군요. 네, 그게 이제 스토리인데, 그게 이제 핵심인데, 이성훈 씨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상장사인 삼목 S폼이 비상장사이면서 사장이 69% 포함해서 가족이 100% 가지고 있는 SM에 몰아주기로 했다. 이래서 비상장사인 SM이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을 우리가 파헤치기 위해서 감사를 선임하겠다. 이렇게 치고 나온 거죠. 이게 이제 발단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SM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성훈 씨의 이야기를 SM으로 다트에 쳤더니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SM이라는 회사의 이 감사 보고서를 찾아내는 데만 거의 열흘 걸렸대요. 열흘 걸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자, 2009년부터 이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SM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본금이 무려 얼마일까요? 자본금이 무려 10억 원. 그거밖에 안 되나요? 당연하죠. 원래 비상장사인 관계 가족회사들은 자본금이 10억 원을 잘 안 넘어요. 어떤 그 목적성이 굉장히 딱 그러니까 보이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돈 안 들고 자본금 10억 원이니까 그냥 10억 주고 그냥 설립하는 거예요, 회사 하나. 그리고 지분도 가족이 100%인 걸 봐서는 어떤 연결 기준으로 잡히지가 않는 거잖아요. 예. 자, 좋습니다. 그래놓고 2009년에 당시 삼목전공이죠.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서 21.3%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SM이 얼마나 도약을 했는지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저런 SM이 가족회사죠. 자, 2008년, 9년, 아까 말씀드린 2007년에 생겨났잖아요. 자, 그런데 자본금이 10억이잖아요. 예. 김 기자, 2009년에 매출액이 456인데 영업이익 170억. 그러니까 순이익이 너무 많아서 210억. 근데 임직원 급여는 4억 원. 그러니까 직원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이래놓고 영업이익이 170억이 난 거예요. 저기서 또 중요한 거는 임원들이 또 다 가족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서 또 이제 어떤 이익을 또 받으실 가능성도 있고. 급여는 제가 급여를 따로 쓰는 건 뭐냐면 그만큼 직원들은 적었다. 그렇죠. 적은 직원을 가지고 영업이익 하나 영업이익 170억, 순이익 210억을 냈다. 저 2009년이 핵심입니다. 2010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도 그렇고 SM은 세 자릿수, 그러니까 100억대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꾸준히 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 총계가 2008년 110억에서 그냥 710억으로 순자산이 늘어난 거예요. 자, 2009년에 매출과 매입을 보면 왜 저렇게 170억, 210억의 영업이익 순이익이 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SM의 2009년 매출과 매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합계가 432억이죠. 네, 위에도 392억이고. 네, 저거를 제가 수정을 안 했더니 다 쳤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2009년 보면 저 매출이 뭐냐면요. 저 SM이라는 회사가 이제 제품을 팔아서 매출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한 해 매출이 456억이 있어요. 전체 매출이. 근데 특수관계인
삼목 전공과 동일자강에 대한 매출액이 432억 원. 그러니까 20억 빼고 전부를 다 관계사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사실상 저런 기업이라면은 이 내부에서 그냥 뭐 만들어서 네. 뭐 자회사로 만들어서 해도 되는 사안 같은데 그러니까요. 굳이 이거를 또 그 대주주 일가에게 넘겨준 만들어서 거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렇죠. 네. 상당히 그래서 좀 목적성이 안 좋아 보이네요. 알고 보니까 공장이 뭐 이렇게 같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예, 뭐막 창고가 같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 이성우 씨 얘기에 가면 도대체 이게 SM 건지 저 삼목 전공 건지 뭐 저 동일 제강 건지 뭐 구분도 안 된대요. 그냥 구분도 안 될 정도로 관리가 잘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회사 매출의 90% 이상을 특수관계인한테 팔아요.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그해 영업이익이 2009년 영업이익이 170억, 순이익이 210억이 났어요. 상당히 노골적으로 몰아주기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걸 보면. 어떻게 보면 주주들을 무시한 거죠. 이런 그러니까 저사들은. 삼목 에스폼의 소액 주주들은 그만큼 자기들의 이익을 좀 가족 회사한테 빼앗겼다라고 네, 그럼요.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이 순이익이 만약에 배당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삼목 S폼의 주가가 저렇게 가만히 안 있죠. 그럼요. 난리가 나죠. 예. 폭등을 합니다. 폭등을. 자, 2010년도는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는 그 몰아주기의 비중 강도는 조금 완화됐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일이 상장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경제민주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상장사에 일어나고 있어요. 자, 2010년 SM의 전체 매출은 389억인데 290억을 역시 특수관계인한테 이제 팝니다. 그래서 일으켰어요. 그래서 2010년 SM의 순이익은 105억 원으로 네, 역시 만만치 않은 성과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김건우 기자 얘기한 대로 그러면 삼목 S폼 그죠? 그렇죠. 물건을 사간 곳에 매출이나 이익 추이를 한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자, 한번 우리 김건우 기자가 평가를 해주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상장사는 삼목 S폼 하나인 거죠? 네, 하나죠. 근데 뭐 매출액이 그냥 거의- 정체. 예, 정체네요. 네. 영업이익도 뭐 48억이면 사실은 뭐 거의 뭐 그러니까 비교되게 안 나오는 편이고요. 해가 지날수록 이 회사가 오히려 매출액은 뭐 사실 줄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물론 이제 자본 총계는 뭐 이익이 좀 나고 하니까 늘긴 늘었지만 영업이익 순이익은 심각하게 그러니까 자본금이 10억인 회사보다도 형편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 시가총액이 600억인데 네. 그 기업이 저런 마인드라면 사실 600도 굉장히 고평가된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네. 그 지금 퍼 20배 받는 거잖아요. 2011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주주들을 너무 무시한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완전히 드는데요. 네. 가족 회사인 SM은 비약적인 성장을 했는데 예. 2009년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감사보고서 들어가서 따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금융당국이라든가 다 봐야 돼요, 같이. 근데 그 이 이성훈 씨의 어떤 그런 제안을 그럼 잘 받아들이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우리 저 김건우 기자가 삼목 S폼의 경영진이면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진 않지만 사실 이 어떤 여론이라는 것도 있고 네. 아무래도 주위에 시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스처라도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 아, 그게 이제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렇죠. 삼목 S폼은 그 상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심지어 상법을 거부하면서까지도 이 소액주주들의 이 주총 안건을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상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삭제해버렸어요. 아 그래서 지금 그 19일 날 의안상정 가처분을 네, 신청을 이성훈 씨가 했습니다. 그래서 거구나. 예. 자, 소액주주들의 분노의 투쟁 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28일 날 저렇게 지분 신고를 하면서 경영권 참여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삼목 SM이 연명 보고를 한 겁니다. 연명 보고를 한 게 뭐냐면 아. 옛날에는 특수관계인으로 신고를 안 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특수관계인으로 신고를 안 하면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제한을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SM이 뒤늦게 우리가 삼목 S폼하고 같은 회사야, 뭐 관계 회사야 이렇게 연명 보고를 한 겁니다. 자,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이성우 씨는 SM이 가지고 있는 저 21%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어요. 당연히 예. 저거는 이상하다, 수상하다.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자, 그다음 분투의 일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웨스폼에서는 감사 선임권을 아까 얘기한 대로 철회하고 대신 감사위원회 설치를 상정한다. 네, 저것도 뻔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성훈 씨는 저런 의안 상정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또 소송을 낸 겁니다. 그랬더니 어제 법원에서는 법리에 따라서 이성훈 씨의 의안 상정은 기각한다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소액주주 운동이 너무나 험난하고 쿼바디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사례네요. 네. 이게 그래서 많이 따라할 것 같은 걱정이 많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법의 어떤 미비인데 이 상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당부 말씀은 우리 판사분들 예, 예. 정말 이런 어떤 그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많이 좀 그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는 기각인데 사실 우리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나 다 문제가 있다고 수긍을 하셨습니까? 그 최근에 뭐 박 대통령이 뭐 네. 주가 조작 이런 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사실 주가 조작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런 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예요. 시작한 거죠. 예, 왜냐하면 이 주가 조작은 어떤 근절을 하면 되지만 이 네. 도덕적 해이 부분은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떤 당국에서 좀 더 나서가지고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자, 이제보다라도 우리 삼목에스폼은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감사라도 좀 이렇게 선임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제 그 기각되면서 법원에서 기각 소식을 들으면서 많이 실망한 우리 이성훈 씨는 힘을 내셔서 또 다른 좋은 일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